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9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끝난 지금 시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오늘장의 한마디,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바로 2.9%와 6.6%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도 이걸로 평가가 되고 주식시장도 이것과 함께 동행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지난해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시면 중국 쪽이 좀 더 높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죠. 그리고 방향과 추이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난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6.6%를 기록하면서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9월 FOMC에서 연준은 25bp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두 차례 연속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2.1%에서 2.2%로 0.1%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된 관세 전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피를 흘렸던 것일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성적표로 언급을 해왔었던 3% 내외의 경제 성장과 또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6에서 6.5%의 성장률 목표 달성은 일단 어렵게 됐습니다. 목표 달성, 경기 개선을 위해서 각국이 정책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구간인데요. 다음 보시죠. 정책 드라이브가 정말 필요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주춤거리고 있는 연준이 답답하기만 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패권 다툼, 이 거대한 다툼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바로 달러화 약세, 금리 인하 카드인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준다면 좋겠죠.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간밤 기자회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마이너스 금리론에 대해서 일절 선을 그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어쩌면 2008 금융위기보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 패권 다툼이 더 시급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G2인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온 가운데 기술 패권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돈의 힘, 더 큰 유동성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 환율, 기술, 패권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맥박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맥박을 좀 더 강하게 뛰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맥박이 좀 더 약해지기까지 혹은 완전히 끊길 때까지 조치를 뒤로 미루겠다라는 그러한 굼뜬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처럼 그에게 보였던 건 아닐까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또 미중 무역 협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지면 경기 모멘텀이 악화되고 이러면 출혈이 생기게 되죠. 출혈이 있을 때 미중은 협상을 좀 더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이들의 무역 협상 추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또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한데요. 글로벌 경기와 미중 무역 협상의 바로미터가 그래서 코스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21선 2080포인트 선을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이 필요한데요. 더 진전이 되고 그 결과물로 어쩌면 스몰 딜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일단 시장에서는 자리 잡혀 있습니다.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단서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단서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중단했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국 측에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두와 돼지고기까지 미국산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추가 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현지 시간 13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면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 쪽에서 사실 굉장히 크게 요구했었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서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물가와 밀접한 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돼지고기 파동이 홍콩 문제나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한 특별 지시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제외와 미중 무역 협상은 중국이 미국산의 돈육을 수입하기 위해서 또 거쳐야 하는 중국 쪽에 어떤 필요가 생기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죠. 중국 대륙을 휩쓴 돼지 열병이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중국의 산업 생산 4.4% 쇼크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17년 만에 최저였고요. 미국의 8월 제조업 PMI는 49.1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양국의 경기에 악화 조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됐을 때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합니다. 6%대 중고속 성장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전해드렸죠. 7월 대비해서 0.6%포인트가 낮아진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국에 필요가 놓여져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테이블, 그 안에서 그들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르면 오늘 밤부터 현지 시간 19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실무급 회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들로 서로의 전쟁을 좀 더 격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대 심리는 조금은 좀 잡아놓으면서 10거래일 연속 달려온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 타결 기대감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기대감 가져가시면서 불확실성이 더 거칠 수 있는지 여부 함께 챙겨보시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종목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주도주의 랠리와 함께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순환매의 낙폭 과대주들의 강한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IT주, 통신장비주, 고점 경신과 정배열인데요. 양대 시장에서 현재 고점 경신을 하면서 정배열의 상승 추세를 그려간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기아차, NC소프트, 카카오, 코스닥에서는 KMW, SK머티리얼즈, 원익IPS, 솔브레인, RFHIC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IT 통신장비주입니다. 그들의 항방 함께 보시죠. 오늘 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